예,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가운데 20여 원은 자신의 주사 시술비라든가 옷값을 낸다든가 아니면 측근들의 휴가비와 활동비를 챙기는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물론 나머지 16억 원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.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건 지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.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개월째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특활비 상납도 같은 뇌물 범죄여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. 뇌물은, 그죠? 근데 오늘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기존에 나온 정황들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왜 언제입니까? 작년 1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현직이었던 시절에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기자들 불러 모아서 얘기할 때 대체 경제 공동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도 될 법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앞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최순실 씨 딸에게 말을 사주게 하는 등 최 씨 측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. 예. 박 전 대통령은 그래서 최 씨에게 속았다라는 취지로 최 씨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점을 사실 재판 과정 내내 이제 좀 강조를 해왔는데요. 예. 하지만 오늘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을 뜯어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한 지갑을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예. 자, 단적인 대목이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죠. 네, 지금 보시는 게 검찰이 최순실 씨 자택에서 확보한 메모지입니다. 정호성, 이재만,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간 3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예. 명절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준 액수를 적어둔 건데 검찰은 이들 3명으로부터 모두 정확히 같은 금액을 받았다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예. 국정원에서 다달이 받은 특활비는 모두 금고에 보관이 됐다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만 엄격하게 쓰였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또 관여했던 정황입니다. 예. 자, 최순실 씨의 메모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얼마 주라는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은 그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일 뿐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부리는 사람들이었다.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. 아니라면 자기가 왜 이걸 얼마씩 주라고 했는지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최 씨에게 건네지는 것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수를 지시할 때마다 적게는 2천만 원, 많게는 1억 2천만 원을 들고 관저에 직접 찾아가서 건넸습니다. 예. 이때 최순실 씨가 자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예. 특이한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돈을 요구할 때 종이 쇼핑백에 넣어서 테이프로 봉인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. 예. 이런 특이한 쇼핑백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. 바로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입에서 나오는데요. 이렇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정기적으로 이 최순실 씨 운전기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.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. 예.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두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정확히 이 쇼핑백 안에 어떤 현금이 담겨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현금이 최 씨 측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그 본인도 재산이 꽤 많잖아요. 수백억 원인데 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. 근데 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었던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드네요. 네, 수표나 카드가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추적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번 이 국정농단의 발단이 된 더 블루케이나 혹은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질 때 고영태 씨 등 명목상 대표들은 모두 초기 자본금 5천만 원 등을 최순실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. 5만 원권 다발로 받았다.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마치 의상비 대납처럼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일을 최 씨가 대신해 준 것은 아닌지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예. 자,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대포폰, 차명폰이죠. 차명폰 요금이 1,300만 원이나 나왔던데요. 네, 사실 1,300만 원은요. 이영선 전 행정관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
2년간 계좌이체했던 내역만을 추정한 것이라서 예. 실제 3년 넘게 차명폰 사용 금액은 약 2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이 차명폰 사용자들은 10명이 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긴밀하게 통화가 오갔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. 2013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쓴 차명폰은 모두 51대입니다. 예. 이전 행정관은 2014년 8월까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모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총액은 추산되지 않았습니다. 예. 차명폰 51대라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차명폰 대수고 그 머리가 복잡해서 그걸 어떻게 다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명폰은 분명히 불법입니다. 예. 그리고 현재 그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기존 1심 재판은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. 여기 이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해집니다. 이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죠.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이른바 경제공동체 정황이 더욱 짙어진 상황입니다. 대기업을 압박해서 최 씨 측에 돈을 주게 한 이유가 보다 선명해진 만큼 그동안 몰랐다라고 주장해왔던 이 박 전 대통령의 반박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예.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방어권조차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요.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볼 때 1심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심수미 기자였습니다.